네, 안녕하십니까. 수만이 기숙학원입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두근거리고 때로는 긴장과 불안 때문에 내가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걱정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수만이 기숙학원의 학생들의 멘탈 코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성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만이 기숙학원에서 멘탈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실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희 수만이 기숙학원에서는 일반 학원과는 다르게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멘탈 관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이 학생들의 이제 멘탈 관리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뭔가 안정되게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요새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도 체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라든지 시험 볼 때 불안감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죠.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삼수생, 사수생 학생들도 실력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순간 때 너무 떨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거기다가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생활 습관까지 잘 잡아간다라고 하면 본인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성과를 많이 가져가는 케이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학원에서는 그런 심리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적인 부분도 무척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는 목적이 수능에서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평소에 자기 실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의 사실 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학생들이 사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벌써 이제 구평 때도 긴장이 너무 돼서 시험을 참 보기가 좀 어려워요, 떨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런 긴장과 불안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네. 토로하나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겠죠. 특히나 본인이 느끼고 있는 긴장감, 불안감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죠. 잡생각을 한다라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면서 공부하지 않을 이유, 공부를 못할 이유들을 찾으면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케어가 필요한 순간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불안한 어떤 양상을 띠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그럼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불안함을 더 키우는 데 있어서 역할하는 게 바로 막연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남은 시간들 동안 더 큰 긴장감, 걱정, 불안감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준비된 자신감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정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최근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되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크게 나뉘어요. 맞아요. 네. 네. 현장에서도 9월 평가가 끝나면은 꼭 수능이 끝난 것처럼 확 기분을 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9월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잡혀져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9월 모의고사를 못 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너무 잘 봤다고 혹은 너무 못 봤다고 감정적으로 치우쳐진 학생들은 이 시간은 오히려 좀 패차게 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학원에서 또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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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수만이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또 계속 케어하고 관리하고 멘탈을 꽉 잡아주고 또 어떻게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저희가 케어를 하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이거를 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 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시험 당일날 학생들이 혹시 바로 뭔가 당일날 아침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어떤 심리적 안전 기법이나 네. 실전 팁 이런 게 있다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고요. 남은 60일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일단 60일을 잘 보내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충분한 목표와 계획을 잘 설정하는 게 본인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무척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시험의 순간 때 어떻게 이제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한 가지를 처음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바로 루틴입니다. 사실 시험에서는 아시겠지만 너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요. 그때에 대한 긴장감, 압박감,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져야 되는지를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만이 기숙학원 학생들한테는 이미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 루틴을 1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모의고사에서도 11월 자체적으로 본인이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그 시험 루틴을 계속 활용하면서 시험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또 학생들에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네. 쉬는 시간, 시험 보기 바로 직전, 보고 나서의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점심시간, 저녁시간 전까지 네. 마지막 시간까지 다 설정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루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시간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 막연함이, 그 고민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고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고사장에 도착해서 국어시험 보기 전까지 본인이 해야 되는 행동 강령, 행동들이 잡혀져 있으면 거기서 준비된 자신감, 준비된 집중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조하는 건 본인만의 시험 루틴을 만들어라. 그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그 시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적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변수, 너무 춥다라든지 조금 시끄러운 흔히 말하는 빌런이 있게 되면 거기서 너무 타격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시간 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제 그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실제처럼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여기서 갑자기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그동안 겪었던 게 막 떠오르면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학생들이 조금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 고사장에 뭔가 작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작은 소란이라든가 뭔가 원하지 않는 그 미묘한 것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뭔가 루틴을 만들고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음, 아주 미묘한 자꾸 삐걱거리고 움직이고 사부작사부작하는 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팁이 있다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수만이 기숙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있지 못한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서 아마 이 팁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을 흔히 위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별건 아니지만 내 집중력을 위협하는,
내 멘탈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은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많이 기숙학원 학생들 뭘 하냐면요. 시험장 갈 때마다 항상 테이프를 챙겨가라고 합니다. 테이프요? 네, 테이프를 챙겨가라고 합니다. 진짜 테이프를 챙겨가라고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시험 볼 때 집중력을 흔들릴 만한 요소들을 없애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경험해봤던 책상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고 덜컥거릴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신경 쓰여요. 네. 그래서 이면지라든지 휴지 같은 걸 가져가가지고 본인 책상이 좀 흔들린다. 그럼 밑에다 대놓고 테이프로 감아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도 9월 모의고사 때 본인이 책상 바뀌었을 때도 대비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안도감이 생기고 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생할 만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 만들어 놓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먼저 생각해 두라고 합니다. 자, 한 고사장에 가면은 20-30명 정도 시험을 보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빌런이 없을까요? 있죠. 반드시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소음에 예민하다. 저는 그러면 무조건 카페 가서 모의고사 보라고, 영어 듣기 시험을 계속 반복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성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긴장해서 예민해서 배 아픈 친구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히려 10월 모의고사 볼 때 한번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럼 망하면요?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걱정 긴장하는 친구들은 수능 때도 배 아픈 친구는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집중력 깨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갔다 오고 나면 이미 뭐 멘탈은 부서져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도 괜찮구나. 이 시간대 동안 내가 다음 질문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갔다 오면 오히려 그게 환기가 되기도 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수많이 기숙학원에서는 이제 3학기 기간에는 일주일에 거의 한 2번씩 모의고사가 보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루틴을 만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성적에 상관없이 테스트하면서 공부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계속 비슷한 내용의 반복인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요. 네네. 이 수능까지 남은 기간, 요 기간 동안 학생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나 생활 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적인 부분을 조금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남은 60일이라는 시간은 꽤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감을 갖는다라든지, 저는 이걸 자신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만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혹은 극단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객관적인 본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까지 본인이 안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쌓아가겠다라는 심리적인 대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해야 될 것에 하나하나 집중하고 남은 기간대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는 게 가장 좋은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적인 패턴 습관이 무척이나 중요할 거예요. 자,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본인한테 취약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제가 코칭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만 되면은 안 좋은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상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 열심히 했으면은 오후에서 잠깐만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10분만 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20분, 30분, 1시간 돼요. 그러면 이미 집중력은 풀리고 늘어지면서 본인에 대한 회의감, 그게 안 좋은 생활 패턴이란 걸 아는데 본인이 그것을 잘 고치지 못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조금 집념을 보여서 본인한테 안 좋은 습관은 빨리 없애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필요한 습관들이 한두 가지씩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제 코칭했던 학생이 계신데 그 친구는 아침마다 10분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게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획 없이 하루를 보냈을 때와 계획 내가 오늘 뭐 하면 좋지, 뭐가 중요하지 이것을 글로 써보고 나니까 순수 공부 시간 자체가 2-3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본인이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생활 습관 한 가지를 꼭 집어넣어 놓고 남은 60일 동안 지키면 무척이나 좋습니다. 사람이 생활 습관을 이제 본인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까지 보통 2달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 동안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좋은 습관이 결국 나의 불안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다. 그쵸. 라는 부분인데 사실 긴장과 불안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오히려 이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평소 실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루틴을 잡고 공부를 마지막 2달 정말 열심히 하기를 기원을 하고요. 항상 학생들의 멘탈을 꽉 잡아주시는 이 선생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만이 학원은 수만이 기숙학원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